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연도가 이어집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 3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맞나요? 네.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누군지는. 그런데 국가는 알 것 같아요. 국가는. 네.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랑 일단 소련,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영국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개에 누가 모여 있는 걸까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 러시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들어갈게. 1945년 12월. 우리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국가가 왜 모였을까? 왜 모였을까요? 우리 과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발표한 친구는 알아야죠. 지난 시간 발표 누가 했습니까? 카얄포. 누가 했어요? 카얄포. 왜 모였을까요? 2차 세계대전 전후. 왜 모였어? 생각해봐요. 우리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조선의 독립만 이야기했어요? 독일의 분할 통치? 독일의 분할 통치를 지금 생각해봐요.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시켜 준다며. 언제? 적절한 시기. 그거 의논하려고 모인 겁니다. 적절한 시기. 아니,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주는 일이 시켜주는데 언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겁니다. 알겠죠? 자, 요 내용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보이나?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설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일본이 남긴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잘 읽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 우리 제일 중요한 거를 첫 번째에 쓰죠. 자,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썼다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누구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다고 했고요. 자, 이 국가가 서로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뭘 해주겠다? 임시 민주주의 정부.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나라가 모여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했고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했던 한국의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한국에다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남쪽에는 누가? 미군이. 북쪽에는 누가? 소련 군대가 들어와 있잖아, 맞지? 이 두의 군대들은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어야 된대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쌤 줄여서 미소공이라고 쓸게요. 미소공이. 미소공동위원회를 뭐 해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 뭐 하려고? 통치하려고 애들이? 뭐 하려고? 들어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조선 민주주의, 왜 조선이란다.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려면은 미국과 소련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얘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이거를 빨리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 하려는 목적은 뭐라고요? 조선 임시 정부를. 정부 수립. 미국 소련이 빨리 사실 영국은 사실 별 영향이 없잖아. 그지? 미국과 소련 둘이서 이야기해서 빨리 세워주라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공동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기한으로 하는? 5년이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해서 4개 국가, 어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 네 개의 국가가 뭐 할 수 있대요? 신탁 통치.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답니다. 신탁 통치가 뭡니까? 대신에 신탁으로. 뭡니까? 일본 같은 거 대신 대하지 대신 통치하는 거죠. 5년 이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목표는 뭐라고요? 목적은 뭐라고요? 조선주의 어, 정부를 수립하려고. 이거 수립하는 거야, 목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 그리고 최대 몇 년 동안? 5년 동안 대신 통치할 수 있대요. 최대 몇 년? 5년. 그럼 최소는? 5년. 그래도 바로 5년 이내라잖아.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바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대는 5년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신탁 통치 딱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나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독립된 지 3개월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통치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분은 나쁘겠죠? 뭐가 가장 눈에 돋보입니까? 목표는 이거나 이게 돋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실 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 영국, 소련 중에 어디였을까요? 미국이지. 미국입니다. 소련은 그때 간접적으로 하고 얘는 직접으로 한다. 이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신탁 통치를 길면 좋다. 30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신탁 통치. 자, 미국은요, 한반도를 어떠한 국가로 만들고 싶을까요? 제2의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죠. 냉전 시대 속에서 자기 편에 들면 좋겠단 말이야. 그런데 최대한 길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 짧게 해서 정부를 세워버리면 그 정부가 무슨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 거겠죠. 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자, 소련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안 하면 더 좋고. 소련은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빨리 수립되는 게 그 정부가 무엇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산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서겠죠. 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쌤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직 발표도 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신문 기사에서 먼저 이것을 보도합니다. 뭐라고 보도했을까요? 네가 만약에 기자면, 미나가 만약에 기자면은 뭐라고 보도할까요? 신문 기자들은 조회수를 늘려야 되죠. 또 약간 자극적이게. 어떻게? 또 우리 통치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랑 다르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낼까요? 신탁 통치 완전 좀. 우리 또다시 식민지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기사를 냅니다. 자, 요 기사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보도한 어떤 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죠. 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되기 전에 누가?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한 방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독립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요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요 이야기만 강조하죠. 5년 동안 없어요. 이 신탁 통치만 강조해서 이 신탁 통치를 누가 했다? 소련이 주장했다라고 잘못 보도합니다. 우리 이거를 오보라고 이야기하죠. 오보. 자, 동아일보에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요? 창문.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신문은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머머머 미쳤네. 자, 네가 딱 봤다 신문을 뭐라고 반응할까요? 또 이래 또. 그죠? 어떤 놈이 나쁜 놈이네. 소련 나쁘네. 미국은 좋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맞지? 그죠? 자,
이 신문 기사가 발표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과 우익 진영에서는 격렬한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미나가 이야기했듯이 딱 이거를 듣자마자 아니 쌤 날 그렇게 불러. 맞아. 그래. 딱 받자마자 화가 난다고 했잖아, 맞지?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었던 좌익이라든지 우리 중도라든지 우익이라든지 일단 다 같은 반응을 보여요. 무슨 반응이었을까요?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전부 다 신탁 통치는 안 되지. 우리 이것을 반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탁, 신탁 통치 반대한다. 반탁. 중도파들을 또요? 반탁. 안 돼. 우익들은요? 반탁.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쵸.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있잖아.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고 대다수, 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좌익을 선호했을까요? 우익을 선호했을까요? 좌익. 중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우리 좌익들은 평등을 이야기하죠. 그쵸. 그죠? 우익들은 자본, 맞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맞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당시에 많이 힘들었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등이라는 가치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보 사건 이후에 이 좌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게 됩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이. 왜 그렇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좌익에서 이 반탁에서 입장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찬성했구나. 찬탁이 아니라 남부.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꿉니다. 어떤 지지냐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련에서 이 좌익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본질은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 소련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가 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좌익들은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신탁 통치만 꼭 집어서 찬성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회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우익에서 얘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죠. 그렇죠. 뭐라고 공격을 할까요? 이런 외국노들. 뭐라고 공격할까요? 쓰레기들. 생각해보자. 너 뭐라고 공격할래? 이런 친미파들. 아니, 우리 집 자극적인 게 이거잖아. 네. 뭐라고 공격하면 될까요? 식민지. 너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네? 야, 사람들아! 좌익들은 또다시 식민지가 되길 원한대. 소련의 식민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와, 저 나쁜 놈들이네.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예. 우리 중간파 사람들은요, 이 반탁은 하지만, 신탁 통치는 반대하지만, 무엇은 세워져야 돼요? 임시정부는 세워져야 되니까, 이게 세워지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회의. 회의가 열려야 되죠. 그래서, 반탁은 하지만, 뭐는 열어라? 미소공의는 빨리 개최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탁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요. 계속 신탁 통치는 무조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됩니까? 되죠? 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우리 이 내용은 신탁 통치 쪽에서 우리가 좌익 쪽인지 우익 쪽인지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 우리 이거 기억나죠? 네. 독립시켜 주겠다고 한 거잖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맞지? 네. 그지?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남북한 인구가 총 3천만이었거든요. 이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해서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자주 독립을 완전히 얻기 전까지 모두 끝까지 항쟁한다. 그 이야기가 적혀 있죠. 어느 쪽의 의견일까요? 그게
우익 쪽의 의견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적혀 있죠, 맞지? 야, 요 그림은요. 여기 신탁 통치 반대라고 적혀 있나요? 한자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 삼상 적혀 있죠, 삼상. 그죠? 얘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검토해 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카이로의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이내로 정한 거다? 5년 이내로 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글인지 보입니까? 네. 요 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쌤이 시험 문제에 A, B 글을 주면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대립은 우리 요 그림처럼 우리 사실 좌익, 우익은 이자가 날개를 표현하는 거거든. 이 그림에서 잘 표현하고 있듯이 이때부터. 날개가 다 부러졌죠. 맞지? 네. 그러면 얘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뭐 한국호라고 적혀 있지. 조선호. 조선의 비행기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위기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의 상황,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인 겁니다. 됐나요? 자, 요 그림 뭘까요? 두 사람이 만났죠. 어디와 어디가 만난 걸까요? 미국과 소련이 만난 겁니다. 요것이 열린 거죠. 자, 1946년 3월 드디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것을 제1차 미소 공의라고 한번 써볼게요. 알겠지? 네. 자, 이 미소 공의에서 자, 밑에 한번 글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 측 뭐라고 합니까? 미국 측. 무기 수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어.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 아니, 이거 미안해. 자, 미국 측 뭐라고 합니까? 가사운동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고 모든 연합 사회단체 자, 미국 측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만 참여하자고 하고 있어요? 대표 사회단체 정당 좌익. 반탁운동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참여해라고 하고 있죠. 아하. 전부 다 참여시켜야 된다. 야, 정부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데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단체가 참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반면에 소련 측은요. 소련이요? 읽어볼래요, 소련? 우익을 못하게 해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는 임시정부 민주화를 문제를 협의할 수 없어. 없다고 하죠. 그럼 얘는 누구만 참여해래요? 찬성하는 요거 찬성하는 사람만 누굽니까? 좌익. 좌익들만 참여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련은 왜 그랬고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사람 뭐든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정치단체 참여 여부를 두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치단체가 좌익 단체가 많았을까요? 우익 단체가 많았을까요? 우익단체가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좌익이 총체적 지지하니까 나머지가 등 돌려서 실제로 우익 단체들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단체가 참여해도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상관이 없어. 여기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정부를 수립한다면 이쪽은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미국 쪽. 미국 쪽이죠. 근데 소련은 그렇게 되게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합니까?
찬성하는 단체만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서로의 갈등 해결될까요,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서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못해요? 결렬됩니다. 에라이 하면서 둘 다 가버린다고. 가면 어떡해, 그냥. 맞지? 뭐라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대통령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있어. 우리 이승만. 여기서 이승만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으악! 하고 있죠? 결의에 차서. 자,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 무슨 발언이네요? 정읍 발언이죠. 46년 6월입니다.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한 소리를 합니다. 남한만 하자.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 명. 너가 해. 무기효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 있는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잘 읽었습니다. 잘했다. 자, 우리 밑줄 친 요 내용 무슨 말 같아요? 승만이 형이 주장하는 거. 남한만 따로 정부를 수립. 남한만이라도 정부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이때부터군. 그랬군. 자, 우리 이승만은요, 정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위원회를 조직하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단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정치 단체, 우리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 대다수가 뭔 소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왜냐면 이 이야기는 최초입니다. 분단의 씨앗을 남긴 거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씨앗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김구도 입에 거품 물고요. 뭔 소리냐 이승만. 그죠? 미쳤니?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좌익은 더 환장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46년 7월 말하고 나서 한 달 뒤입니다. 우리 약간 중간파 있죠, 중간파. 네. 사실 너무 좌나 너무 우는 합치기 힘들잖아. 우리 중간에 있었던 사람 알죠? 기억나요? 중도. 중도 기억납니까? 네. 지난 시간에 했잖아, 중도. 약간 중도 좌파에는 여운형 선생님 있었잖아. 중도 우파에는요.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 선생님 있었잖아. 이 둘이 모입니다. 누가요? 중도 좌파 중도. 김규식과 아까 맞습니다. 까비가 아니라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맞아요.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서로 힘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좌우 합작 치원치. 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누가 밀어주는지 알아요? 미국이 밉니다. 미국이 이것을 밀어요. 이승만이 그 이야기 하니까 미국이 좋아할 줄 알았죠. 미국 이승만 멀리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야. 김구는 맨날 뭐라 그래요? 김구는 아직까지도 임시정부 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우리끼리 자주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구도 멀리하죠. 그런데 얘들은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까 기억나지? 미국은 무슨 단체? 모든 단체. 그런데 좌우합작위원회를 밀어준다면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좌파의 지지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철저한 계산 속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서로 결정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몇 원칙? 7원칙입니다. 이야.
뭔가 통일 정부로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좌우 합작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7원칙을 발표합니다. 자, 7원칙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뭐를 만들자? 민주주의 임시정부. 좌우 싸우지 말고 일단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맞죠? 싸우지 말고 일단. 왜냐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에 하나된 정부가 더 우선되잖아. 맞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빨리 뭐 열어라?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 소련 너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빨리 결정해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얘들이 결정해야 뭐가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들 어떻게 하재요? 몰수하자고 하지. 그러면 유조건 몰수해서 다시 나누어 주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 얘들 아직 설치고 있다. 맞죠? 맞아. 왜 설치고 있어요? 그때 그 미국이 그대로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얘들 빨리 처리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미국, 소련, 아니, 여기서 이승 김구. 좌중우. 좌익들이 싫어할까요? 뭘 봤는데? 우익들이 싫어하잖아요. 우익들이 싫어합니다. 토지를 몰수하니까. 그렇죠. 자본가들인데 개인의 재산을 제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인데 자기 땅 다 내놔래. 말은 안 되지. 싫어하겠죠, 맞지? 네. 우익이 싫어요. 우익이 싫어하겠죠. 이미 북한에서는 먼저 토지 개혁을 시행합니다.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줍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뭔가 흠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친일파 처단, 토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많았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 볼래요? 자, 냉전의 공식화를 한 누가? 무슨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기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47년 3월 뭐라고요? 트루먼 선언. 냉전 공식. 자, 한번 읽어볼래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히 트루먼이 선 끄은 겁니다. 이제부터 한판 붙자라는 거죠. 공산주의에서 위험에 처한 나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것 때문에 냉전이 더 심화될까요? 완화될까요? 냉전이 심화됩니다. 자, 냉전이 심화되니까 미국은요, 다시 어느 쪽에다가 더 기울까요? 얘들. 정읍만. 이승만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관심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과연 잘 됐을까요? 냉전이 심화됐는데 잘 되지 않겠죠. 똑같이 뭐 됩니까? 똑같이 결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 이상 여기를 지지해 안 해? 지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합작위원회도 해체됩니다. 이 여운형 쌤이 엄청 화났거든. 여운형 쌤 살해당합니다. 와. 우리 우익 중에서도 진짜 극우 있잖아. 극우. 맞죠? 맞죠? 그런 사람이 여운형 쌤을 암살해 버립니다. 지나가다가. 그래서 뭔가 좌우의 합작, 함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기둥이 날아가죠. 맞지? 자, 그리고 이렇게 미소공의가 실패로 끝나니까 자,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문제 너하고 내하고 이야기해봤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잖아. 미국은 모두 참여시키자. 소련은 안 된다. 참여시키자. 안 된다. 참여시키자. 안 된다. 뭐냐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은 차라리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맡기자? 국제. 국제연합. 뭡니까? 유엔에다가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하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또 국제연합에서 누구의 입김이 셉니까? 미국. 미국의 입김이 세죠. 국제연합에서는 여전히 그죠? 미국의 의도대로 갈 게 뻔해 보입니다. 그죠? 반면에 소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국제연합 거기 굳이 갈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야 우리끼리 그냥 손 떼자 한반도 문제 손 떼 양국 뭐 하자 양국은 뭐 하자 철수하자 그 다음에 조선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냅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각자 소련의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소련은 뭐 될 확률이 컸다고 느끼는 걸까? 공산주의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소련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국제 정치는 있잖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국가의 이익이라고요. 자기의 국가의 이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야 이익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 했다가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데 그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미국의 주장에 따라서 이 한국 문제를 어디다 넘겨버립니까? 국제연합에. 국제연합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47년 11월에 유엔 총회가 열려요. 유엔 총회가. 소련은 여기에 참여했을까 참여하지 않았을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네.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련은 참여해 안 해? 소련은 불참합니다. 소련은 불참해요.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한국 문제를 결정해요. 자,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를 비례해서 인구 비례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비례, 남한에서는 우리가 2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불리하죠. 이 선거는 누구 뽑는 겁니까? 국회의원 뽑는 거지. 야, 우리 아직 헌법도 없어요. 대통령 뽑아서 어떻게 하려고. 국민의 대표가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유리해요? 남한에 유리해요? 북한에 유리해요? 남한에 유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선거 우리나라 해봤어? 안 해봤어? 못 해봤죠. 누가 선거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엔에서 임시위원단을 파견해 가지고요. 선거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임시위원단이 옵니다. 총선거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한에는 들어왔으나 북한에 가려고 하니까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소련이라든지 북한 지도자가요. 방북을 거부합니다. 야, 임시위원단이 못 들어갔어요. 그죠? 선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강제로 선거 밀어붙일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미 총회는 끝났어요. 총회는 회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열려면 까다롭거든. 근데 급한 대로 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총회보다 좀 작은 거. 소총회입니다. 소총회. 작은 총회. 그래서 뭐가 열렸냐면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소총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총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남한만 선거하겠다는 소리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이야기, 즉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잖아. 실제로 날짜도 정해집니다. 며칠 날 하겠다? 5월 10일 날 하겠다라고 정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누구는 좋아했을까요? 이승만이나 우익 인사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아야겠죠. 맞지? 특히 김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김구가 우리 또 중간 판명 있죠. 누굽니까? 이 사람과 함께해서 야, 내가 북한 가가지고 지금 북한은 누가 권력을 장악했어? 김일성이죠. 내가 북한 가서 북한 지도자 만나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노력해봐야겠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평양으로 갑니다. 우리 이것을 4월 달에 있었던 무슨 협상? 남북 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구랑 누가 가요? 김유식이 가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겁니다. 김구가 이야기했던 것.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38도선을 깔고 몸이 반으로 찢길지언정 절대로 단독 선거에는 일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다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원칙을 발표하죠. 무슨 원칙이냐면 미소 양군은 철수해라. 철수해라. 그 다음에 무슨 정부를 세우겠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우리 아까 전에 모스크바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임시정부를 수립해달라. 그 다음에 단독 선거는 돼, 안 돼? 단독 선거는 안 된다.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왜 이러한 결정을 응해줬을까? 김일성도 임시정부 수립해야죠. 단독 선거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김일성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나라를 세울 준비가. 그런데 자기가 먼저 세워버리면은 이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죠. 그래서 여기 협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이용당한 거예요? 김구랑 김규희쌤이 이용당한 거죠. 근데 김구도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미 50 총선거를 결정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와도 관련이 있죠. 제주에서 이거에 반대해서 제주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4.3이 발생하죠. 그죠? 알죠? 우리 이러한 단독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잖아.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고 너무 강경하게 진압해 버리니까. 그지? 4.3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알겠지? 자, 4.3에서는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단독 선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누구 철수해라? 미군은 철수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인민위원회 중에서 남노당 소속의 인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50 총선거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안 뽑히잖아. 맞지? 4.3 중이라 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빨리 4.3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그래서 이게 여수랑 순천에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4.3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에 있었던 지금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군대에서도 이러한 좌익 세력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이 좌익 세력들이 4.3 진압하러 가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봤어요? 잠깐만 할게요. 여수 순천 딱 날짜가 오늘이죠. 11.9 사건을 일으킵니다.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또 누가 많이 희생될까요? 근데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주 출동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무슨 정부를 수립해라? 단독 아니 그 통일 정부를 수립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남은 군인들 있죠. 이 남은 군인들이 전라도 이쪽에 가면 여기 위에 산 하나 있거든. 산.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산. 지리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유격 활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들이 얘 잡으려고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 6.25 전쟁이 나타날 때까지도 지속됩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